아니, 한국이 뭐라고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열광하는 거죠? 여기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외국인 여성은 한국에 대해 이토록 놀라워하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CNN 기자 에린 버넷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취재한 한국의 김밥 영상이 미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어요. 이 영상 덕분에 CNN 내에서 다시금 인정받게 되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죠. 심지어 국장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셔서 에린, 자네가 해냈어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취재는 뭘로 할 건지 기대하시는 눈빛을 보이셨죠. 한국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자네라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국장님의 말씀에 처음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풍부하게 한국 음식 속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이템 선정 과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김밥 취재를 통해 깨달은 한국 음식의 매력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거였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과 지혜,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까지 한국 음식이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왜 이토록 특별한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한국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국장님의 제안은 분명 좋은 기회였는데 취재 아이템을 정하는 과정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국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막막했습니다. 김밥 영상보다 더 주목을 받을 아이템을 취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탓일까요? 이게 웬걸요? 국장님과 동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답니다. 사실 좋은 소재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김밥도 했고 삼겹살도 했고 갈비도 했는데 이제 뭘 하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부담감이 커져갔죠. 그렇게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죠. 동생 로즈가 빙그레 웃으며 다가왔어요. 제 동생 로즈를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김밥 취재 때 700만 뷰를 돌파한 한인 소녀 에이버리의 김밥 영상을 알려줘서 큰 도움을 준 은인 같은 존재였죠. 그 영상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김밥을 조명할 수 있었고 결국 대박이 났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에이버리의 김밥 영상 링크를 위에 남겨놓을게요. 언니 잠깐 이것 좀 볼래? 로즈는 이거 요즘 완전 핫한 영상이라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로즈가 보여준 것은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의 영상이었어요. 그 남자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통에 담긴 빨간색의 무언가에 완전 들떠 있었어요. 통에 담긴 저 빨간 게 뭐지? 라고 저는 동생에게 물어봤죠. 그건 김치야. 진짜 한국 김치. 진짜 한국 김치?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거야. 제가 찾던 바로 그 소재였죠. 영상 속 남자는 18,000원을 내고 산 김치를 맛보고는 한국 할머니가 만든 진짜 한국 김치라고 표현하며 미국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누리꾼들의 댓글이었어요. 소금간만으로는 안 돼요. 액젓이 들어가야 진짜 김치죠. 미국인이 한국 할머니의 손맛을 어떻게 아는 거죠? 미국 김치는 맛이 2% 부족한데 미국인들도 이 사실을 알다니.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 김치 취재를 바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로즈 정말 고마워 라고 동생에게 말하고는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사전조사를 바로 시작했어요. 김치가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왜 이렇게 특별한 음식인지 조사를 하면 할수록 김치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동료 기자 클라라를 통해 알게 된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답니다. 클라라는 30년째 한인 마트를 운영하시는 김 할머니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 할머니가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김치였지만 당시에는 그 냄새 때문에 심한 차별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국인 이웃들이 김치 냄새가 역겹다며 사는 곳에서 나가라고 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봐 김치 도시락을 싸가지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김치 말고 샌드위치 싸줘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마트를 시작하셨을 때도 김치는 냉장고 구석에 숨겨두다시피 하면서 몰래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같은 거리에 있던 중국 마트의 사장 첸다펑과 일본 마트의 사장 겐지도 할머니를 비웃었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김치나 파는 무식한 한국인이라고요. 첸다펑이랑 겐지,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김치 냄새 나는 한국인이라고 놀렸어요.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같은 아시아지만 한국인만 김치를 먹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은 더욱 눈살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마트를 찾는 한인들도 김치를 살 때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숨기면서 조심스러워했대요. 할머니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김치를 이렇게 숨겨놓고 팔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을 갖고 미국에서 30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숨겨놓아야 했던 김치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대요. 마치 오랜 시간 묻혀있던 보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처럼요. 사필기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한국인들의 코로나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는 거였죠. 연구진들은 그 비결로 김치를 자주 먹는 한국인의 식생활을 지목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할머니의 작은 마트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김치가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알려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한때는 냄새 때문에 숨겨야만 했던 그 김치가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보물이 된 거예요. 할머니의 마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김치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할머니의 김치 맛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 거죠. 게다가 기네스 펠트로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김치를 즐겨 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치가 고급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김치 하면서 김치를 달라고 하는 상황이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리둥절한 광경이 발생한 거죠. 할머니는 30년 전 김치 냄새 때문에 지독하게 차별받던 그 시절이 거짓말같이 느껴지며 지금은 할머니의 마트에서 김치 코너가 가장 크고 붐비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너도나도 이게 진짜 한국 김치 맞죠? 라고 물어보며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지고 두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고 하셨죠. 이제는 손주들이 학교에 김치 도시락을 당당하게 가져가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우와 김치 진짜 맛있겠다 하면서 부러워한대요. 심지어 친구 엄마들이 찾아와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할 때는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할머니는 김치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오신 거죠. 처음에는 죄인처럼 숨기고 팔았던 김치가 이제는 할머니 마트의 큰 자랑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식문화가 세계에 인정받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김 할머니를 취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김치의 인기가 높아지자 30년간 김치를 팔지 않았을 뿐더러 김 할머니를 무시했던 중국인 첸다펑의 마트에서 파오짜이라는 중국식 절임 채소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인 겐지의 마트에서는 츠케모노라는 일본식 절임 채소를 기무치라고 내놓았죠. 더 황당한 일은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김치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김치는 팔지도 않던 사람들이 할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이제 와서 자기들이 원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첸다펑은 중국의 파오차이가 진정한 김치이며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말하고 다녔죠. 심지어 한국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꼈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일본 마트 사장 겐지도 김치의 원조는 일본이며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떠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듣고 저는 보다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제조 공정과 발효 단계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오차이, 츠케모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과 같은 절임 식품들은 채소를 소금이나 식초 등에 절이고 향신료를 추가하는 반면에 한국 김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2단계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음식이었어요. 먼저 1차로 김치의 원료인 배추나물을 소금에 절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채소를 양념으로 넣어 버무린 후 발효시키는 거죠. 이러한 2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재료에 없던 영양소와 유산균이 생성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반면 중국의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소금과 산초잎, 고수 등을 물에 끓여 식힌 즙에 채소를 절이는 단순한 방식이었죠. 한국 김치와 같이 2차 발효 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살균 과정을 거쳐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듯 한국 김치만의 발효는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절임 채소류와 달리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차별점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 더 결정적인 증거도 찾게 되었어요.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굴한 1940년대 조선 총독부 제작 영화에서 일본도 김치를 조선 음식이라고 인정했던 거죠. 김치, 즉 조선 음식을 썰고 있는 칼은 그 말도 위험 있는 식칼이라 부른다라는 영화 내레이션이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 매체는 자국의 파오차이가 김치의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중국의 한 유튜버는 김치를 자신들의 전통 음식이라며 김치 담그는 영상까지 올렸죠.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김치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단순한 절임 채소가 아닌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발효식품이었어요. 게다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 온 한국만의 독특한 식문화였던 거죠. 김 할머니 마트의 취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취재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 더 나눠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초대였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익숙해진 야채 반찬들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낯선 빨간 국물의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라고 하시며 할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죠. 김치가 숙성되면 더 깊은 맛이 나요. 그때 이렇게 찌개를 끓이면 또 다른 맛이 되죠. 놀라웠던 건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김치찌개 외에도 김치볶음밥, 김치만두, 김치찜 등 셀 수 없이 많은 요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치 하나로 이토록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니 마치 마법 같았죠.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종갓집 김장 문화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어요. 수백 년을 이어온 집안의 비법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통이라고요. 종갓집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 선조들의 해안이 담겨 있죠. 할머니도 미국으로 오시기 전에는 종갓집의 일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김치의 극히 일부분이었다는 걸요. 진정한 김치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한국의 종갓집 김장 문화까지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그들만의 비법과 지혜,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까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었거든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 매료된 저는 곧바로 국장님께 한국 출장을 제안했어요. 다행히 국장님께서도 흔쾌히 승낙하셨고 클라라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클라라와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여행을 꿈꿔왔어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그리고 한국 음식을 통해 접한 한국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꿈만 꾸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일과 함께 꿈을 이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했을 때 예상했던 피곤함 대신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첫 한국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 시설과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입국 심사대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긴 줄을 예상했는데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안내 직원들의 친절한 영어 응대는 물론이고 곳곳에 설치된 친절한 안내판 덕분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클라라는 공항 화장실의 깔끔함에 감탄했고 저는 수화물 찾는 곳의 신속한 시스템에 놀랐어요.
에린,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왔던 그 효율적인 한국이구나. 클라라의 말처럼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빠른 템포가 느껴졌죠. 마침 한국은 김장철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11월 말 도시 곳곳에서 김장 준비가 한창이었죠. 공항에서 종갓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니 트럭에 가득 실린 배추와 물을 나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종갓집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었어요. 가을의 마지막 빛이 쓰러지고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날씨였어요.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은 이맘때가 김장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야 배추도 단단해지고 김치가 잘 익는다면서요. 종갓집으로 들어서는 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수백 년 된 고목들이 늘어선 길을 지나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클라라와 저는 저도 모르게 와하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말 그대로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배추산이 쌓여 있었어요. 수백 포기는 될 법한 배추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많은 배추를 전부 김치로 만든다고요? 클라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상상도 못했던 광경에 그저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모든 배추를 일일이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김치로 만든다는 게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맞이한 종가의 종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는 보통이에요. 우리 집은 적은 편이죠. 그 말씀에 클라라와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눈만 껌뻑였답니다. 이게 적은 양이라니 도대체 큰 종가의 김장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김장날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누군가는 배추를 절이고 또 다른 이들은 양념을 만들고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죠. 우리도 김치 버무리기에 동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었습니다. 힘 조절이 중요해요. 너무 세게 하면 배추가 물러지고 약하면 양념이 골고루 안 배요. 종부님의 꼼꼼한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죠. 양념을 버무릴 때마다 풍겨오는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의 향이 어우러져 저절로 입맛을 돋우었어요. 김치 속을 넣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바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손도 시리고 어깨도 아팠지만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서툰 솜씨로 만든 김치가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옆에서 가르쳐 주시던 종가 어르신들이 괜찮다며 안심시켜 주시는 모습에 마치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종부님께서 수줍은 미소와 함께 따뜻한 그릇을 내밀어 주셨죠. 김장날엔 이거 꼭 먹어야 해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하얗게 썰어진 돼지고기 수육이었는데 김장하는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요. 절인 배추에 양념을 듬뿍 얹어 수육과 함께 먹어보니 환상의 맛이었습니다. 아,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클라라는 연신 맛있다며 수육을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 종부님을 따라갔던 뒷마당에 믿을 수 없는 풍경에 그만 제 두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수백 개의 항아리들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각의 항아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배추김치, 저건 총각김치, 저기는 갓김치. 종부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 많은 김치들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많은 항아리들을 모두 땅을 파서 묻는다는 거였죠. 땅속 온도가 일정해서 김치가 가장 맛있게 익어요. 우리는 대대로 김치를 항아리에 보관했죠. 첨단 기술의 나라 한국에서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에 그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겨울이 많이 따뜻해져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한다고 해요. 전통 방식의 맛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김치 냉장고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현대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아리에는 김치뿐만 아니라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발효식품들도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 다음 날 종가에서는 저희를 위해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는데 그 풍경만으로도 입이 절로 벌어지더라고요.
1년 숙성된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는 깊은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혀끝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우리는 이게 정말 김치로 만든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라며 연신 감탄했어요. 김 할머니의 김치찌개도 정말 맛있었는데 종가에 숙성된 김치찌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그 다음이었어요. 3년 동안 숙성된 묵은지로 만든 등갈비 김치찜이었죠. 오랜 시간 정성스레 숙성된 김치와 부드러운 등갈비의 조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했어요. 이런 깊은 맛은 충분히 발효된 묵은지에서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김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맛을 낸다는 게 마술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치전은 또 어떻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데 김치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 신기했죠. 김치만두는 종가만의 재료로 만들었다는데 한 입 빼어 물면 육즙과 함께 김치의 깊은 맛이 퍼졌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종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김치볶음밥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의 고소한 맛이 어찌나 좋은지 클라라는 또 밥을 3그릇이나 먹었답니다. 지금도 종가에서 먹었던 김치 요리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클라라와 함께 이 요리들을 먹으러 한국에 또 가야 한다는 농담을 하곤 해요. 종가를 떠나는 아침, 종부님께서는 직접 담그신 김치를 선물로 주셨어요. 미국에 가서도 우리 김치맛 잊지 말아요. 그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종갓집에서의 김치 취재는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취재 장소로 이동했어요. 다음 취재지는 서울 근교의 대규모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현대식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과연 종가의 전통 맛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기우였어요. 공장 내부는 마치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흰색 위생복과 마스크, 그리고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철저한 소독 절차가 이어졌죠. 배추를 절이는 대형 수조부터 세척시설까지 모든 과정이 첨단 설비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은 전적으로 숙련된 직원들의 몫이었죠. 공장장님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의 손맛을 따라갈 순 없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품질 관리실이었습니다. 매일 수차례 미생물 검사를 하고 발효 상태를 체크하며 맛을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국제식품안전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전통의 맛과 현대적 위생이 모두 필요하답니다. 공장장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전통을 고집하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 김치의 저력이 아닐까 싶었죠. 취재를 하면서 제 확신은 더 굳어져 갔습니다. 세계가 한국 김치에 매료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수천 년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의 김치 문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공장 취재를 마치고 서울에서 한국의 김치 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어요. 김치의 문화적 가치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2013년 김치를 담는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 단순히 음식의 우수성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유네스코는 김장을 통해 이웃 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연대감과 정체성, 소속감을 증대시켰다라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김치를 설명할 때 묻힌다가 아닌 버무린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눔의 마음까지 함께 버무려진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종갓집 김장 체험에서 클라라와 제가 느꼈던 경험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죠. 이런 문화적 가치 때문일까요?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영국의 일부 지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미 김치의 날이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 뉴욕주에서도 김치의 날을 정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시도 김치의 날을 제정했고 영국 런던의 킹스턴 왕립구는 유럽 최초로 김치의 날을 정했어요. 한국에서는 2020년부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는데 이는 김치 재료 11가지가 모여 22가지 이상의 건강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김치의 영향력은 음식을 넘어서고 있어요. 최근 무척이나 핫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겼죠. 이것은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논란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더 잘 알게 됐어요. 현재 93개국에서 한국 김치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김치는 이제 명실상부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름이 된 거예요.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세계적 위상을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김치에 자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김치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닌 한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기사를 작성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김치의 매력은 이제 세계적인 셰프들의 주목도 받고 있어요. 특히 까다로운 평가로 유명한 고든 램지 셰프가 김치볶음밥과 스테이크 영상을 공개한 것은 큰 화제가 됐죠. 고든 램지는 영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라며 감탄했다고 해요. 세계적인 셰프 고든 램지의 이 영상 덕분에 코로나 시대의 잦은 배달로 남겨지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김치와 함께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 트렌드가 확산되었죠. K-팝 스타들의 영향력도 놀라웠어요. BTS의 성공으로 이미 한식의 매력을 전파하던 중에 블랙핑크의 로제가 공개한 김치볶음밥 요리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특히 브루노 마스와 협업한 아파트라는 노래로 빌보드 핫백에서 9주 연속 상위권을 기록하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와 맞물려 로제의 김치볶음밥 영상은 MZ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젊은 팬들은 로제의 영상을 따라하며 자신만의 김치볶음밥 레시피를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전 세계적인 김치볶음밥 챌린지로 발전했답니다. 특히 로제가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편 요리예요 라고 말한 부분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게다가 김치의 세계적 위상이 크게 바뀌었어요. 2006년 미국 건강 전문지 헬스에서는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전 세계 채소 발효식품 중 유일하게 국제식품 규격을 보유한 식품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품질과 위생 안전성이 인정된 채소류 발효식품은 김치가 유일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꼽는 한국 음식으로 불고기와 잡채가 우선순위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김치가 발효 건강식으로 지목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김치는 더욱 주목받았답니다. 프랑스 연구진이 국가별 식생활 차이를 분석한 결과 김치를 주식으로 하는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런 의학적 근거는 김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 결과도 흥미로웠어요. 응답자의 70%가 김치의 향미에 대해 괜찮다 또는 독특한 향미가 좋다고 답했죠. 과거에는 김치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보이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 맛을 즐기게 된 거예요. 2020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에서는 한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81.3%로 매우 높았으며 김치가 가장 자주 먹는 한국 음식 1위로 선정됐습니다. 김치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알고자 할 때 가장 먹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이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도 이제는 진짜 김치의 맛을 구분할 정도로 김치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는 파오차이, 츠케모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 등 다양한 절임식품이 있지만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라는 이름으로 국제규격을 인정받은 건 오직 한국 김치뿐이었습니다. 이제 김치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냄새나는 음식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된 거죠. 한때 김치 냄새 때문에 차별받던 그 시절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만큼 김치는 이제 당당히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CNN 특집 방송을 제작했어요. 한국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나 일본의 츠케모노, 기무치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발효 과정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음식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답니다. 한국 김치에 대한 방송은 김밥대와 마찬가지로 시청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이끌어냈어요. 김밥 못지않게 한국 김치에 대한 높은 인기에 CNN 내부에서도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해외 언론사들도 서로 앞다투어 한국 김치에 대한 취재 경쟁을 시작했죠. 영국의 BBC와 데일리 텔레그라프는 자국 출신 헐리우드 스타 기네스 펠트로의
김치 사랑을 재조명했고 이후 김치 판매량은 8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어요. 오스트리아의 주간지 팔터는 코로나19 이후 현지인들이 집에서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와 함께 김치찌개를 한국 음식 중 가장 인기 있는 국물 요리라고 소개하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전면에 상세히 소개했어요. 터키의 밀리에트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김치의 천년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멕시코의 에솔데 멕시코는 김치를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이라고 칭송하며 김치를 활용한 타코 등 다양한 퓨전 요리를 소개했어요. 벨기에의 르수아르지는 한식에 매료된 사람들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식가라면 벨기에 식당에서 마주하게 되는 김치 요리에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현지에서 높아진 김치의 위상을 전했죠. 이렇듯 영국, 오스트리아, 터키 등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도 한국 김치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인해 한국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어요. 김치에 대한 취재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모두 동생 로즈 덕분이었죠. 김치를 보며 흥분을 금치 못하던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멋진 취재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동생 로즈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김영희 할머니의 김치 담그기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가족들이 김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김치 담그기가 성공하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치 취재로 또 대박을 낸 미국 CNN 기자 에린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김밥에 이어 한국 김치로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에린의 사연을 소개하다 보니 묵은지 김치찜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김치 요리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